인도네시아에 종로 3가역이 있다니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안내방송도 서울 지하철과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상위권에 올라 있을 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인도네시아 종로 3가역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 위다야티 교수입니다. 반둥 공과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5월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쿠닝한 지구에 있는 롯데쇼핑 에비뉴 본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롯데 측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자카르타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롯데쇼핑 에비뉴는 이미 2013년부터 자카르타 최중심지 메가쿠닝 안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한 매장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 1층 전체를 한국 문화체험관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가지 못해도 한국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롯데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지하철역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종로 3가 지하철역을 모델로 한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학을 연구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하 1층 전체 약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롯데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저에게는 문화적 감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역 지하철역의 모습,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포장마차,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에서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어요. 모든 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완성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지하철역을 어떻게 완벽하게 재현할 것인가였어요. 저는 수많은 한국 지하철역 중에서도 종로 3가역을 선택했습니다. 종로 3가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역은 1호선,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서울의 대표적인 환승역이자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3호선 종로 3가역의 독특한 적벽돌. 인테리어 디자인은 다른 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설계 작업에 앞서 저는 먼저 종로 3가역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역의 구조도, 사진, 심지어 안내방송 녹음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승강장 폭이 7m에 불과해 좁다는 특징도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간판부터 시작해서 노선도, 의자, 심지어 바닥 타일까지 모든 것을 한국과 똑같이 만들어야 했어요. 롯데 측에서는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완벽한 한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한국어 표기였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결국 한국어를 주로 하되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변기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역의 핵심인 안내방송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종로 3가역,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라는 친숙한 안내방송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죠.
한국에서 직접 녹음한 실제 지하철 안내방송을 사용해서 진짜 서울 지하철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승강장 설계에서는 한국의 질서 문화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차 대기선, 에스컬레이터 우측 통행, 노약자석 표시까지 한국 지하철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만남을 기다리는 장면,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로맨틱한 순간들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했어요. 인도네시아 연인들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조명 설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 특유의 밝고 깔끔한 조명을 재현하기 위해 특별한 LED 조명을 주문했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느낌이 아닌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조명으로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종로 3가라는 간판을 만들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서체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디자이너와도 협업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한국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 그리고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무원 복장도 한국 지하철 직원과 똑같이 만들고 친절한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시키기로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실제 공사에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2020년 3월 15일 롯데쇼핑 에비뉴 한국관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예정대로 개관하기로 결정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픈 하루 전날 밤 저는 한국관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종로 3가역 간판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지하철 안내방송이 잘 나오는지, 심지어 바닥 타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2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온 저의 모든 노하우가 이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6시 저는 롯데몰에 도착했어요. 아직 문이 열리기 4시간 전이었는데도 벌써 입구에 긴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 같아요. 첫 번째, 방문객이 종로 3가역 간판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분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한다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역시 한국 교실이었습니다. 가을 감성이 물씬 풍기는 나무 책상과 의자, 칠판에 적힌 한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커플들이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마치 정말 서울에 온 것처럼 기뻐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주황색 포장마차 앞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겨울 연가에서 본 그 장면 같아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여학생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유튜버가 방문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롯데몰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관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인도네시아 가족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네요. 한국 음식 코너도 대성공이었어요. 떡볶이, 김밥,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 음식들을 맛본 사람들이 진짜 한국 맛이에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김치볶음밥을 먹어본 한 아저씨는 이 맛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전통 의상 체험 코너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한국 전통 예절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녁 8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가지 않으려 했어요. 내일도 올 수 있나요?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롯데 관계자들과 함께 성과를 정리했어요. 예상 방문객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관 관련 게시물이 수천 개나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롯데 한국관, 자카르타 한국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관이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이 인도네시아 커플들의 최고 데이트 코스가 된 것이에요. 매일 수백 쌍의 연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꿈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국 교실과 지하철역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커플들로 긴 줄이 늘어섰어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로맨스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겨울 연가,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식 연애, 문화에 깊이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실제 서울의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에서 수많은 커플들이 프러포즈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남성분은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반지를 건네더라고요. 그 순간을 지켜본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식 카페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라 술을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한국관에서만큼은 특별히 무알코올 맥주를 준비해서 한국 드라마 속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했어요. 연인들이 건배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인도네시아 커플이 한복을 입고 전통 홀레 체험을 한 때였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두 사람이 한국 전통 홀레 절차를 배우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들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관 데이트 인증샷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롯데 한국관 데이트, 한국 드라마 데이트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더 많은 커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한국 전통차 체험 코너에서는 연인들이 함께 차를 우리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다도 문화를 배우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한국 문화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다며 감탄하는 젊은 여성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러 오는 부부들도 생겨났어요. 한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한국관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며 방문했는데 한국 전통 놀이를 함께 체험하며 마치 신혼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해하더라고요. 한국 K-팝 노래방에서는 연인들이 함께 BTS와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커플들도 발음을 따라하며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한국 음악은 사랑을 표현하기에 완벽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롯데 관계자들도 이런 현상에 놀라워했어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커플들의 데이트 비용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과 커플 액세서리 매출이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인들이 한국 제품으로 서로에게 선물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날은 한국관에서 동시에 5쌍의 프러포즈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평생의 약속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제가 만든 이 공간이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관이 사랑의 성지가 되면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가 인도네시아 연애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저도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보편적 매력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런 성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사랑의 나라이고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인도네시아 연인들이 한국관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관 오픈 후 석 달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에서 판매되는 모든 메뉴가 완전히 매진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떡볶이였어요. 매일 500인분 이상이 팔려나갔는데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빨간 떡볶이를 직접 맛보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매울까 걱정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짜베라는 매운 고추를 즐겨 먹어서인지 오히려 더 매워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김치볶음밥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음식인 나시고랭과 비슷한 볶음밥이지만 김치의 신맛과 매콤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을 만들어낸다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인도네시아 요리사는 김치볶음밥은 우리 나시고랭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며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한국 라면의 독특한 매운맛과 쫄깃한 면발에 완전히 매료되었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불닭볶음면 먹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치킨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작이었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달콤매콤한 양념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KFC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치킨이라며 매일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치킨을 먹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현지화였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할랄 인증을 받았고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해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전혀 손색이 없었고 오히려 현지인들이 더 친숙하게 느끼더라고요. 김치도 놀라운 성공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김치의 독특한 냄새와 맛 때문에 거부감을 보일까 걱정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전통 발효 음식인 템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니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김치의 건강 효과와 다이어트 효과를 알리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음료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바나나 우유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맛이라 금방 인기를 얻었고 식혜는 쌀로 만든 전통 음료라고 설명하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더라고요. 특히 더운 날씨에 시원한 식혜 한 잔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매일 찾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한국 디저트 중에서는 호떡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달콤한 시럽이 들어간 호떡을 처음 맛본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이건 천국의 맛이다. 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인도네시아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서 한국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정성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롯데 푸드코트 전체에서 한국 음식 코너의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한국 메뉴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현지 인도네시아 식당에서도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음식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그들이 사랑하는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성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세계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맛과 건강 그리고 정성이 담긴 한국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한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관 오픈 반년 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문화를 넘어 기술 분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와 찬사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제가 한국관에 한국 기술 체험존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롯데 측에서는 처음엔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문화체험관에 웬 기술이냐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첨단 기술에 있다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은 삼성 갤럭시 체험존이었습니다. 최신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의 폴더블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LG전자 제품 체험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LG 올레드 TV의 화질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기술은 정말 마법 같다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커서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AI 기술 소개 코너에서는 삼성의 빅스비와 네이버의 클로바를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인도네시아어로 대화하는 AI는 아니었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래에 살고 있는 나라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스마트 교육 기술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삼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러닝 클래스 사례를 소개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니 인도네시아 공대생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오지 기술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를 이룬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실제 오지 속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이다라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파뮤 산업에 한국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한 부분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의 견고한 갤럭시 러기드 시리즈가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며 감동해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기술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넥슨, NC소프트 등 한국 게임 회사들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실제로 한국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게임 개발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술도 소개했어요.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플랫폼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하니 인도네시아 창업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정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인도네시아 고등학생이 저도 한국에 가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성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 강국이고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보여준 신뢰와 존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관 오픈 1년 후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포용력과 관용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적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몇 번 잠깐 방문했던 한국이었는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20년간 꿈꿔왔던 그 나라, 연구해왔던 그 나라에 발을 딛게 된 것이었거든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한 선진국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관에서 재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대통령님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시면서 교수님의 노고 덕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2의 조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어 지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시상식 후 한국 대통령님과의 면담 시간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여러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청년 교류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께서는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밝습니다. 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조언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상식 소식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지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이 인정한 인도네시아의 자랑, 한국학의 아버지 사리 교수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상이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관을 찾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에서 상까지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떤 학생은 교수님처럼 저도 한국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 전파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의 대학교를 순회하며 한국학 강연을 했고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협력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습니다. 제가 받은 문화훈장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매력이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런 영예를 안겨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관 오픈 5년이 지난 지금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으로 체결된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특별한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해요. 그 특별한 우정의 바탕 위에서 제가 한국관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오늘 롯데몰에서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관이 그 특별한 관계의 상징적인 결실 중 하나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저는 특별히 축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관은 2017년 체결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이 공간에서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롯데몰 한국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떤 젊은이는 한국관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한 것은 제자들의 성장입니다. 한국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가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해서 진정한 한국 마이너스 인도네시아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양국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어요. 현대자동차, LG,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이 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숫자가 2021년 기준으로 2천여 명을 넘어섰고, 한국 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 학생들도 인도네시아의 다르마시스와 장학금을 받아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말 특별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방산 수출국이 되었고,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K-팝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이 몰려들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문화도 한국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양방향 문화 교류의 진정한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놀랍습니다. 삼성과 LG가 인도네시아 파뮤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한국의 IT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활용되고 있어요. 기술을 통한 상생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양국이 손잡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녹색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하고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G20과 APEC 같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볼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무한히 밝습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이제는 100년 대계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현대화에도 한국의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관에서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국어로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17년 시작된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우고 있다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기술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진정한 우정으로 모든 나라와 손잡을 수 있는 나라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형제 국가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한민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